네, 반갑습니다. 재테크왕 곤돌이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반도체 주식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네, 팔았고 그럼 그 판 이유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개별 종목 영상은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조금 괜찮은 기업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조금 매수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제가 반도체 주식 매도한 이유는, 네, 제가 반도체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반도체 주식을 왜 매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관한 이유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업, 그 이유해서 이슈랑 재무제표 차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반도체 주식을 매도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원칙 지키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매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제 그 포트폴리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컸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가 커졌죠. 시드가 커졌습니다. 시드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반도체 주식이 1% 2% 떨어지는 거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제 멘탈의 영향이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100만 원 주식 투자했었으면 사실 뭐 10% 떨어지든 뭐 아니면 뭐 10% 올라가든 그냥 내가 버티면서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드가 커지고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그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매도를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시드면 보수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조금 저점에서 잡았다 보니까 저점에서 잡은 우상향하는 주식 매도 원칙에서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11선 깨지면 절반을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21선 깨지면 나머지 전량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절반의 반을 매도합니다. 요 원칙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있었어요. 한미반도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11선 요 빨간 색깔 선인 요거를 깨고 그 다음에 21선 요 주황색 선도 깨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아니 요때도 빨간색 선인 이제 11선 깨고 요때도 21선 깼지 않냐? 그럼 요때는 왜 매도를 안 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인데 여러 가지 원칙을 봅니다. 일단 제일 컸던 건 뭐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깨는 거는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시드가 안 커졌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그릇만 투자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구간에서는 11선, 21선을 깨도 그렇게 크게 멘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AI 이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감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시점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주가 크게 올라가면서 얘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11선이랑 21선 간간히 깼어요. 그래도 제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홀딩하면서 그냥 버틸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시드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뭐 느낌상 그냥 지금 시점에 조금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YC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YC 같은 경우도
네, YC는 사실 매도를 좀 잘했죠. 생각보다. 네, 아래에서 잡았었는데 매도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도를 했다라는 관점. 그리고 뭐 YC 매도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네, DS 단성 매도하면서 매도한 거 네, 영상에 그 게시글에 올렸었죠. 네,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시장이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냥 조정 중, 뭐 많이 올랐으니까 높게 올랐으니까 조정 중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체크해야 할 건 뭐냐면 주가와 반도체 시장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반도체 시장이 좋은 거랑 별개로 주식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이유가 국내 주식이라서 그렇죠. 네. 미국 주식은 안 그렇잖아요. 네, 시장이 좋으면 그 기업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국내 주식이니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이었고요. 아직 이제 큰 이슈가 미국 대선이 11월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출렁일 거고요. 그다음에 금투세도 뭐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남아서 지금 뭐 이렇게 하반기쯤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냥 이제 여러 삼박자가 맞아서 지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주식은 제가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도한 자산의 일부는 ETF로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뭐 어떤 ETF 매수했는지 여러분들 뭐 아실 거잖아요. 제가 영상 찍는 ETF는 몇 개 없죠.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ETF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TQ 계속 매달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비중이 옮겨진 거지 빅테크랑 반도체를 버린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였다. 왜냐면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눌림목이나 아니면 정고점을 다시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조금 매수의 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주식의 비중은 거의 다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막 썩 이렇게 재미난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에 관해서 이슈랑 재무제표랑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업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4년도 2분기 매출액이 6조 6,880억으로 예상해서 1분기 대비해서 27.3%나 증가를 합니다. 예상입니다. 네,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 OLED 패널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를 이제 하는데 2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즉 그래서 그 애플이 그 아이패드 프로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간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용 그 OLED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아이패드 프로로 그 공급하는 그 비중이 6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매출에 따라서 OLED 그 공급이 많이 될 거고 거기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LG 디스플레이의 좋은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아이폰, 아이패드 타고 매출 절반 OLED에서 발생시킨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 OLED 그 시장이 엄청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의 아이프로 신제품 출시 역량으로 올해 OLED 태블릿 판매량은 작년보다 200% 이상이 늘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632%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OLED 모니터 시장 또한 판매량이 80% 늘어나고 매출은 4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OLED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상승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OLED의 핵심적인 그런 공급과 판매를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주가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 있는 LCD 공장을 이제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 대상 기업으로는 이제 중국에 있는 요 BOE 그다음에 CSOT 물론 뭐 약자겠죠. 얘네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MTC 얘는 TV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CSOT라는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2조 원을 인수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2조 원이라는 이제 공장의 인수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LG 디스플레이 시총이 6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2조를 제시를 했죠. 어마무시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한 1조나 한 1조 중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 요 LCD랑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집중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을 부르면서 이제 인수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또 특히 왜 LG 디스플레이의 LCD 공장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이 그 LG 같은 경우가 IPS 기술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그 LG는 이제 가전 TV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 느 각도에서 이제 봐도 이게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 매각할 때는 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또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에는 LCD 기술에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공장을 이제 매각하게 되면 이제 그 LCD 사업은 거의 접고 OLED에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LCD 사업이 사실 마진율이 안 남아요. 여러분들. 거의 마진율이 옛날에 뭐 한 2015년, 16년도에는 마진율 제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TV 여러분들 그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TV에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 OLED TV는 엄청 비쌉니다. 네, 뭐 300만 원, 뭐 그 이상 하는데 LCD TV는 100만 원도 안 하는 TV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얘네가 저가입니다. 저가. 저가 TV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진율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 LCD에 비해서 OLED 같은 경우는 높은 마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게 되면 이 매각 자금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어쨌든 아니면 OLED의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재무 구조 개선을 하려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로 인해서도 재무 이제 구조 개선을 노력을 함으로써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사실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를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물론 유상증자를 하면 그렇게 썩 주가에는 좋진 않겠죠. 그래도 광저우 공장 매각하면 굳이 한 번 더 유상증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XR, VR 같은 그런 이제 그런 뭐 가상현실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쪽에 OLED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출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LG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근데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대형 OLED 탑재율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2026년도에는 31%, 2028년도에는 43%로 인해서 매출 비중을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특히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이 항상 지금 신형 자동차들도 그 차 안에 그 OLED 패널 보면 엄청 이제 크잖아요. 사실 예전에야 뭐 진짜 뭐 그 뭐 이제 후방 카메라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치면 네, 지금은 뭐 OLED 패널이 차에도 많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고 하면 그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라든지 마진율에 되게 좋죠. 그다음에 XR, VR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도부터 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이 기업에서 이제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실적이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실적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적자였습니다. 21년도에는 이제 흑자였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였습니다. 근데 24년도 올해 거의 적자 폭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OLED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거에 뭐 좋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봉 차트인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뭐 만 원대에서 주가 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한 30% 올라서 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동 평균선도 뭐 5일선, 11선, 21선, 뭐 60일선까지 다 정배열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차트상 나쁘진 않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상장 이후에 그냥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딱 그 체크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제일 최저가예요. 주가가. 네, 시총이 거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최저가라는 말은 실적을 본다고 치면 실적도 최저가여야 최저야 이제 주가도 최저인 게 맞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어떻다? 최저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그렇게 더 떨어질 만한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거는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기관이 엄청 샀거든요. 즉, 거의 한 달 동안 기관이 순매수가 엄청나게 어, 많았습니다. 많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순매수가 엄청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 자체는 지금 뭐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좋다라고 봐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업황이 이제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뭐 거의 최고치를 예상을 해요. 왜냐면 OLED 시장이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영업 적자도 많이 최소되고 그다음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이 되나 근데 주가는 현재 역사상 거의 최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실적 예상 기준으로 보면 20배 제가 멀티플 잡으면 시총이 이제 8조 8천억 원 정도 잡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7,5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적정 목표가는 26년 기준으로 실적으로 보면 한 3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13,000원 정도는 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24년, 25년도부터는 이 OLED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오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크게 OLED 탑재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나 수급 같은 경우 거의 뭐 완벽합니다. 수급은 뭐 진짜 완벽하고 차트는 물론 최저점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악성 매물
그다음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그런 매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면 더 이상 빠질 구간은 많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나 수급은 완벽하다. 대신 다만 이제 시총이 굉장히 뭐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무겁고 단기적으로 좀 꽤 올랐죠. 그치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볼 때는 좀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뭐 반도체도 매도하면서 살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들고 있는 뭐 화장품 애들 들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ETF로 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비중이 안 높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시 괜찮은 기업이나 종목 없을까 하면서 봤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뭐 17,000원, 1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 리딩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추천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